자,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조문 순서의 교재에 따라서 보는 것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건 아닌데 한번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친구가 야, 내가 이제 내 체면을 봐가지고 내가 소개하는 남자하고 소개팅 한 번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개팅 한 번만. 그랬더니요, 싫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전교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소개팅에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친구가 나 그러면 너하고 절교할 거야. 수십 년 친구인데, 20년 친구인데 절교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진짜로 나하고 절교할까? 좀 무섭습니다. 쫄았습니다. 쫄았다. 그래가지고요, 약속 장소인 소개팅 장소에 나갔습니다. 소개팅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자, 예를 들면 절대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요, 그냥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끌고 가서 거기에 앉혀놨다. 그러면 이거는 소개팅 할 의사가 없는 거죠. 할 의사가. 그런데 절교한다고 하니까 쫄긴 쫄았지만 지 발로 걸어서 지금 소개팅 장소에 갔죠. 그럼 이거는 소개팅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다? 있는 거다. 아까 그거하고 대비하십시오. 묶여서 끌려서 갔다. 끌려서 간 건 아니죠. 쫄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걸어간 거죠. 걸어간 거. 네, 그래서 소개팅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방금 끌려간 거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요, 갑이 과거에 70년대 후반에 재계서열 10위 안에 들었던 국제그룹 회장님입니다. 다음에 을이 이제 국가입니다. 또는 국가기관. 그래서 민주화가 덜 됐을 때의 일이고요. 그래서 을이 갑을요,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아까는 절교하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갑이요,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공포심에. 그래서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했고 국가가 콜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국가한테 자기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는가? 그러면 제가 아까 소개팅 이야기를 했던 게 전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국가가 회장님 싫다고 하는데 손을 막 잡아가지고 억지로 이 증여계약서에다가 사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증여계약서를 썼습니다. 국가에 있는 거 다 읽어보고 거기다 사인했습니다. 사인했다. 증여의사가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여기다 쓰게 했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증여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아까 소개팅 간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거를 강박이라고 합니다. 강박.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갑의 의사는 무상으로 자기 재산권을 이전할 의사, 증여의사가 있다? 증여의사가 있다. 다음, 표시도 증여한다고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입니까? 일치입니까? 일치입니다. 강박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처럼 자, 만약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사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국가가 요 회장을요, 차에 태우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했습니다. 안기부, 전신, 중정. 그래서 자동차 문을 열고요. 계약서에다 사인해라. 아니면 밀어버리겠다. 내지는 바로 목에다가 총칼을 대고 계약서에다 사인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의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아까 소개팅 장소에 가는 것처럼 요 의사 자체는 있다라는 거. 물론 그건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요걸 강박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한 재산입니다. 유일한 재산. 그런데 갑이 A라는 친구한테 돈을 빌린 게 있다. 그러면 둘의 관계에서는 A가 채권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갑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되겠죠. 돈은 일반 채권자입니다. 담보 안 잡았습니다. 담보 안 잡았다. 돈을 안 갚으니까 결국에는 일반 채권자들은 여러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 네. 그러게 되면 이제 집행 권원이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 그래서 내가 돈 받을 게 있다라는 게 판결이 되면 그 판결을 가지고 이제 이 집을 어떻습니까? 강제 경매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뭐 압류, 가압류 이런 걸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 단계에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낌새를 챘습니다.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절친이 있어가지고요. 얘하고 계약서를 하나를 씁니다. 1억에. 그러니까 갑은 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팔겠다. 청약 의사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을은 오케이 내가 1억 원에 사겠다. 승낙 의사표시 딱 맞아 떨어져 있고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격려가 됐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매매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재산 빼돌리는 거. 다시 을은 갑한테 1억 원 지급할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음 갑도 실제로 이거 소유권 을한테 넘겨줄 의사는 없고 마치 을한테 소유권이 있는 듯한 겉모습, 외관만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결국 갑도 을도 다 마찬가지인데 갑의 의사는 매도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다. 그런데 표시된 것은 계약서에는 어떻습니까? 매도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의사와 표시는 1억에 소유권 이전하겠다. 매도한다고 됐으니까 의사와 표시는 불일치한다. 그럼 이것도 불일치입니다. 이것도 불일치. 되셨나요? 불일치. 요거는 일치, 불일치. 강박은? 일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불일치인데 아까 사직서 판례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여기 갑은 알고 있나요? 을도 자신의 의사, 매수 의사 없고 그 다음에 매수한다고 표시된 거. 그 불일치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사직원 제출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비진입 표시. 그런데 얘는 좀 다른 게 얘들이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둘이 뭘 했냐면 짰습니다. 아는 걸 넘어서 둘이 짰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줄여서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그러면 이 단어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8조 조문 요거를 이제 우리 여러분 예전부터요. 우리 민법이 나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민법을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개정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 개정되는 곳에는 이 부분이 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냐면요. 가급적이면 한국말을 쓰기 위해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짜고 한 거짓의 의사표시. 네. 앞으로 개정이 되면 통정의 표시라는 말은 우리 민법전에서 없어질 것이고 짜고 한 거짓의 의사표시다라는 게 제목이 될 겁니다. 물론 앞으로 개정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 통정이라는 건 어떤 단어가 필요하다? 짜고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짜고라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는 투서 없이 그냥 비정상의 의사표시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조문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아까 자 한번 이렇게 하면 비, 통, 척사강 순서 그대로요. 자, 기억나시는지 아까 비는 뭐였나요? 비진위 표시 또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위 표시, 비진위 표시. 다음에 통은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착은 착오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요 사는요 사기, 강은 강박. 예. 그런데 지금 이 순서대로 애들 이름은 한두 바퀴만 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진위 표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비통착하고 사기 강박 이거를 분류하는 이름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진위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반적으로 의사의 흠결이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의사의 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흠결이라는 표현은 판례에서는 안 나와 있고요. 흠결 자리에 판례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결여라는 것은 있다는 건가요? 없다라는 건가요? 없다. 그래서 요 결여는 결국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건가요? 의사표시가 없다? 지금 여기서 무엇의 흠결인가요? 의사의 흠결. 그러니까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따져보는 것은 1단계의 문제인가요? 2단계의 문제인가요? 2단계. 그러면 1단계에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1단계가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표시는 존재한다. 지금은 2단계를 따지고 있으니까 의사표시는 존재하는데 뭐가 없다?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아까도 봤지만 표시는 있는데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대응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요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면 요렇게 해서 구별을 하니까 의사의 하자라고 불리는 사기 강박은 의사 표시의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러면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니까 강박에 의해서 증여계약을 체결을 했어도 증여하겠다,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있다. 강박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일치라는 거. 일치이기 때문에 증여의사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 다시요. 비진위 표시의 특성은 불일치인데 요거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다음, 통정한 의 의사표시는 알고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통정이니까 짜고 한 거짓의 의사표시. 나가서 더 나아가 뭐까지 있어야 한다? 짜고까지 있어야 한다. 차고 아까 타이핑 잘못한 거.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타이핑한 사람, 표의자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요거는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기 강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일치. 그런데 사기는 속아서 의사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강박은 재산 안 내놓으면 묻어버린다고 하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쫄아서 이제 애들이 바로 그 유형을 나타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쪽보다도요, 이쪽은 오히려 좀 더 쉬우니까 요 부분 피통착은 불일치로서 표시만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다라고 하시고, 사기 강박은 의사의 하자로서 일치는 한다. 근데 하자가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적은 것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을 적었으니까 역으로 정상적인 의사표시, 아까 저희 당목의 적고 의사표시는 제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렇게 적어버렸죠. 처음 할 때는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없으면 불일치하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가 어때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의사와 표시의 일치. 표시가 일치.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다 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까? 사기 강박 때문에. 그러니까 and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and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주느냐? 하자가 없을 것. 요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라고 부르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요렇게 하면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정의가 됩니다. 다시 뒤집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 and를 뒤집어 주니까 또는,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다음 뭡니까?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 앞에는 숨어 있는 게 일치는 하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비진입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차고는 107조, 108조, 109조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기와 강박은요 한 조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속았냐 쫄았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구조 자체는 하자, 의사의 하자로서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110조에서 한꺼번에 규정을 하고 있다. 조금 이따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시 이제 비진입 표시부터 갑니다. 비진입 표시. 회사, 그 다음에 의리, 직원. 여러분, 그런 경우들 한번 여러분들 전혀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착하게 사신 분들은 별로 경험 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회사 초년병일 때요. 아무래도 회사에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과연 이 조직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입사한 회사이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냐면 사직의사 없이 사직서를 팀장한테 제출한다. 그런 경우들
해보셨다거나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결국에는 그거는 얘의 의사는 사직 의사가 없이 잡아달라고 왜 이래 하면서 잡아달라고 사직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를 적을 때는요, 그냥 앙탈이라고 적겠습니다. 앙탈. 그래서 요게 앙탈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나중에 가가지고 공무원은 또 앙탈 부리면 안 됩니다. 사기업의 근로자는 앙탈을 부려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은 안 되니까 우리가 앙탈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구로 일치 불일치를 따진다. 의사는 사직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없이 사직원을 제출을 했으니까 표시는 됐다. 그러니까 표시된 의사, 이거는 지금 사직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의사는 사직의사가 없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 직원은요, 자기 실제 의사하고 요 제출하는 행위, 제출하고 불일치한다는 걸 지금 어떻습니까?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다. 둘이 짜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해당한다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요 기준은 법에 적어져 있겠죠. 이 사직원의 제출행위가 무효일까 유효일까는 법에 적어져 있다. 미리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비진입 표시의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효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자,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표의자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의사표시자. 다음에 요 갑은 상대방.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상대방으로서는요, 얘가 사직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인식상태가 막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래서 자, 이 처리 효과는요, 원칙 유효라고 해야 될까 무효라고 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영역 계속 가봅니다. 갑남하고요, 을여하고요, 이제 애인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둘이 데이트하기로 해서 만났는데요, 을이 그날 기분이 너무 다운이 돼 있습니다. 다운이 돼 있다. 그래서 갑은 지금 자기 카드 값도 못 메꿔 가지고요, 허덕이고 있는데 정의 의사는 전혀 없이 내가 좋은 가방 하나 사줄까? 라고 했더니 을이 콜. 그리고 얼굴은 쫙 피고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둘 간에 증여 계약이 일단은 체결이 된 건데 이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해야 될까 무효라고 해야 될까? 이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유효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효로 하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은 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유효라고. 책임져라. 유효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요 상대방이 얘가 사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가령 알았다. 내지는 요 여자친구가 자기 남친이 힘들지만 내 그냥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정의의사 없이 정의한다고 했구나 라고 알았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무효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알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 그리고 빨리 암기를 해두시면 암기해 두실수록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대방 있죠. 우리 민법에서 이제 이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면 대원칙이 뭐냐면요,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러면 요 선이라는 말이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용어
나쁜 놈, 뭐 좋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선이라는 것은 몰랐다. 몰랐다. 그런데 그 모르는데 과실,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선이 무과실. 그래서 항상 자동으로 튀어나오면 됩니다. 앞으로 수십 번 될 겁니다. 수십 번.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인가는 그냥 여러분들이 갑은 어때야 된다, 상대방은 어때야 된다? 그냥 일단은 저질러 놓고 봅니다.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안에서는 앙탈 부렸을 때에는 요 사직원을 제출한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 항상 물어보는 원칙을 물어보니까. 그런데 회사가 가령 알았다면 그때는 무효. 그럼 아까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지시, 강요에 의해서 이 친구가 일괄 사표를 제출을 했다. 이것도 비진이 표시인가요? 이거 비진이 표시였나요? 비진이 표시였죠. 예,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라는 대표 판례입니다. 대표 판례.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때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해버리냐면요. 갑이라는 회사가 지시하고 강요하고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했다면 회사는 을이 사직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그냥 판례가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지가 시켰으니까 사직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애는 알았다. 알았으니까 이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 처리는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 이렇게 쭉 봐두시고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에 상단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니란 말은 의사가 있다 없다? 실제 의사가 없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어떤 단어 보이나요? 알고. 아까 비진이 표시는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있다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그러나의 앞부분을 본문이라고 하고 다음 그러나부터 뒷부분을 단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원칙은 본문에다 적겠습니까? 단서에다 적겠습니까? 본문에다 적겠죠. 그러니까 본문에가 효력이 있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단서에가 예외를 적겠죠. 그러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다시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로 한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알았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알 수 있었어도 무효다라고 적어져 있죠. 먼저 확인할 거, 알 수 있었다는 것은요, 모르는 겁니까? 안 겁니까? 알 수 있었던 경우. 알 수 있었던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그래서 그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반대되는 개념이 악의. 이것도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알았다. 알았다. 그런데 모르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실 없이 모르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과실로 인하여 모른 경우. 참고로 과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일정한 주의를 해야 되는 주의 의무가 요구가 되죠.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과실 없이 몰랐다. 이 말은 주의 의무를 다 했다. 잘못이 없다는 거니까 주의 의무를 다 했다. 그래서 모른다. 그런데 과실로 인하여 몰랐다. 이 말은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자, 그러면 결국에는요, 여기 과실 없이 몰랐다. 이제 이 부분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선이 무과실. 다음, 과실로 인해서 몰랐다. 이거는 모르긴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 그래서 선이 유과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이 유과실 이런 표현을 그냥 안 쓰고 과실이 있다 라고 하면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달리 표현을 해보면 선이 무과실이라는 말은 과실 없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주의 의무를 다 했다 하더라도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과실 때문에 몰랐다는 건 뒤집어서 주의 의무를 다 했다면 알 수 있었다라고 되는 겁니다.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있었다. 얘들은 결론적으로 없었답니다. 없었다.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과실 때문에 모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시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이게 악이. 다음 이를 알 수 있었다. 주의 의무를 다 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이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게 되면 이 용어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크게 나누는 것은 선의, 악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선의를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과실이 있는 경우와 과실이 없는 경우. 이거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거는 주의를 신경을 썼더라면 알 수 있었다. 근데 이 두 개는 결국에는 안다 모른다만 나누면 모르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은요, 잘못이 있죠. 모르긴 모르지만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아까 상대방 보호 대원칙은 뭐라고요? 선의 무과실. 과실 없이 모르고 있는 경우. 과실 없이 모르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된다. 계속 살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특별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과 효과, 원칙도 자주 물어봤습니다. 시험에서.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요. 아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고 했죠. 네, 그래서 거기 표현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저는 상대방이 알 또는 알로 적을 겁니다. 앞에 알은 알았다. 뒤에 알은 알 수 있었다. 즉 과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그 좋은 상황은 아닌데 가령요, 제가 친구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게 있다. 담보 없이. 그런데 그 친구가요, 뭐 애는 좋지는 않습니다. 암 2기라고 확정이 됐다. 3기로 왔죠, 3기. 그래서 말기 좀 더 극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자,
말기가 돼가지고요. 이제 몇 개월 못 산다라는 판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는 저한테 빌려간 1억 원, 이거를 지금 갚을 수가 없는 상황, 이것 때문에 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도 지금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여유가 없다, 이거 전제입니다. 여유가 없는데, 친구를 편히 보내기 위해서, 편히 가라. 그 말은 제가 빚을 탕감해줄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저도 지금 사정이 안 좋다. 그런데 이 친구 그냥 편하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빚을 탕감해줄 의사는 전혀 없이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해서 채무를 면제해 준다고 했다. 되셨나요?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빚을 탕감해 줄 의사가 없습니다. 없다. 그런데요, 3개월이 지났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안 갑니다. 저는 그냥 편히 가라고 면제 줄 의사도 없이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애가 안 떠납니다. 그래서요, 이쪽 저쪽 강의하러 다니는 저보다도 훨씬 더 씩씩해져가지고요, 표현은 정말 죄송합니다. 새 장가 가도 되겠다. 자, 그러면은요, 저는 그 친구한테 원래 빌려갔던 1억 원 갚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갚아라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를 했다면 제가 이길 수 있겠는가? 자, 저는 채무 면제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는데도 면제한다고 했죠. 그러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제 스스로 지금 알고 있죠. 그럼 어디에 해당합니까? 진의한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걔는 우리 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되어 있습니까? 원칙, 유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걔의 빚은 탕감됐다? 항상 물어보는 건요, 원칙을 먼저 물어보. 원칙. 그러니까 제가 걔한테 탕감해줬으니까 갚아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만약 제 친구가 아유, 지도 어려우면서 그래도 친구라고 편히 가라고 그냥 저렇게 좋은 말이라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진의가 없다라는 걸 친구는 어떻습니까? 알았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가 그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저의 채무 면제는 무효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항상 원칙이 가장 먼저 확립을 해놔야 됩니다. 원칙을. 그냥 물어볼 때는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원칙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한다. 물론 판례사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 시험에 어떠한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편히 가라는 건 아주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금 공부했던 비진의 표시라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올까 X일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 상추, 면이 뭐였나요? 채무 면제. 적용될 수 있다? 방금 제가 친구한테 채무 면제해 준다고 했죠. 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야, 빚 탕감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채무 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런데도 그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유효하다고 왜 우리가 판단했냐면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서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우리가 방금 봤던 비진의 표시 규정은 적용된다? 적용된다. 적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거 유효라고 한 겁니다. 친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조문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판례사안은 아닌데요. 판례사안은 아닌데 그러니까 다툼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설 없음, 즉 만장일치로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됐던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 자체가 애매하니까 통정어휘 표시 그쪽으로 안 가고요. 그냥 비진이 표시에 있었던 판례들 몇 개만. 자, 우리가 아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 진이를 뭐라고 그랬냐면 실제 의사,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법적 효과의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판례가 진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요, 진이의 의미는 생각일까 바램일까? 바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묻지 말기. 왜냐하면 처음에 그 판례 문구를 보면서 이게 생각이냐 바램이냐라는 걸 판단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아까 진의라는 게 실제 의사,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의사라는 것을 한자로 써보게 되면 요걸 우리는 뜻의라고 읽고요. 요거는 생각사라고 읽습니다. 생각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힌트는 드렸으니까 진의는 생각이다, 바램이다? 생각이다. 그래서 그 판례를 보게 되면은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뜻의 생각사. 일단 결론부터 내려두시는 게 공부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요. 갑이 어디냐면요, K본부. 우리 방송에서 K본부, M본부, S본부 하면 K본부를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KBS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을하고는 고용계약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 을은 직원이란 말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직원이 KBS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노조가 아주 강성 노조였습니다. 강성 노조. 그래서 이 K본부에서는요, 제발 이 친구 좀 회사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그 뒷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징계 면직을 합니다. 잘라버렸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징계 면직이 됐을 때는요,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여기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을은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요 징계 면직을 다투고 싶습니다. 다투고 싶은데 어떻게 판단이 됐냐면 지금 K본부의 그 구성원이라든지 경영진의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해봤을 때 요것 자체를 다퉈가지고 자기가 이기기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징계 면직을 당하면 안 되니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상황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직원을 제출했고 그 사직원 제출에 따라서 의원 면직됩니다. 퇴직 처리됐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본부는요, 자기들이 의도하는 것은 이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하는 걸 원하는 거지 이 친구 가족들 굶겨 죽일 뜻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사직원을 제출하니까 징계 면직 처분은 없애버리고 그냥 퇴직 처리를
퇴직하였다. 퇴직을 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퇴직 처리, 이것은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의리 K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제기를 한 거다. 그러면 의뢰의 이 사직원 제출 행위는 비진이 표시냐 아니냐? 그러면 이거 좀 어렵습니다만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괜찮습니다. 비진이 표시냐 아니냐는 사직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비진이 표시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결국에는 얘가 사직의사가 있느냐 내지는 진의가 있느냐라는 걸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얘는요 회사 그만두고 싶습니까? 아니죠. 계속 다니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퇴직금 수령이라고도 위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이거는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흐름으로 봤을 때 사직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 있다.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생각이다. 그래서 사직의사가 있다라고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라든지 몇몇 판례에서 이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래서 퇴직금 수령이라도 유의해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사직의사가 있다. 비진 표시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예,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라는 대표 판례가 뭐냐면 사직서 판례입니다. 그런데 사직서 판례 중에서는 이처럼 비진이 표시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아까 우리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는 것 대표적인 것은 일괄사표 내지는 사용자의 지시 강요, 경영받침에 따라서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그게 전형적인 비진이 표시고 이거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 이민 가게 됐다. 그래서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 경우는 비진이 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아니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판례사는 아니니까 이제 요 상황 자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K본부 노조위원장 사건 이거는 사직의사가 있는 겁니다. 사직의사. 거기서 요 단어 판단. 요 판단이라는 게 바로 저기 생각. 이거하고 똑같이 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의한 의사표시는 그 11월, 12월의 과정에 다뤄야 될 것보다 조금 넘어서 지금 다뤄져 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까도 10분 전인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르려고 했으면 거기서 대충 자르고 통정허위 표시로 갔을 텐데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 우리가 하나씩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요. 이게 이제 비진 표시가 시험 나오는 게 다 저기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 그 다음에 적용 여부, 범위 이러한 식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코어식으로 해가지고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1대2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된다. 오늘 하나 했던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저기 비진이 표시가 적용되는 거. 거기는 비진이 표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고 편히 가라. 제가 친구한테 편히 가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이 표시가 채무 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계약에만 적용되겠는가 아니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편히 가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구나.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법행위에는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공법행위.
아까 잠깐 힌트는 드렸었는데 공무원은 앙탈 부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공무원은 앙탈 금지. 공무원 앙탈 금지.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적겠습니다. 의사표시 규정은요,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냐면 신공소.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된다. 이게 뭐냐? 신분행위. 이게 뭐냐? 공법행위.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어차피 이것도 공법행위인데 소송행위. 소송행위. 그래서 의사표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오늘 공부했던 비진입 표시, 앞으로 공부할 다른 의사표시들, 신공소,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그냥 일반론으로 알아두시고 판례가 없으면 굳이 이거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진입 표시에는 판례가 있다? 판례가 있습니다. 뭐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앙탈 금지라고. 그래서 판례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게 되면 비진입 표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어느 시점 가가지고요, 친이한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히 가라. 거기에 비진입 표시였다. 비진입 표시였다. 그 다음에 일괄사표. 이러한 것들이 비진입 표시다. 그 예로서 먼저 이해하시는 거, 거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거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